대한민국 60만 장병을 위해 우리가 왔다. 전군의 모든 고민 우리가 해결합니다. 인권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럴 땐 행군기를 찾아주세요.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행군기를 네.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아, 그럼요. 전역하시면서 전화 보낸 분들도 있고 네. 또 새로 맞이한 분들도 있고 또 뭐 한 번 보고 못 본 장병들도 좀 계시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가끔은 이제 그 장병들이 잘 살고 있는지 예, 근황이 궁금하기도 하죠. 네. 그런데 확실한 건 행군기를 떠난 장병들이 모두 성공했다는 거예요. 오, 진짜요? 네. 얼마요? 아니 200회 특집 때 왔던 예비역들 보면 네. 거의 다 이제 취업 준비생, 취준생들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누가 성공을 했다는 거죠? 누가?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행군기를 나간 뒤에 신문에 나온 분이 있다고 합니다. 사이면이에요? 사이면이에요? 아니. 다행이네요. 네, 자 함께 보실까요? 아니 뭐야? 아니 근데 다이어트는 끝나신 건가요? 2배로 늘어났네. 머리숱이 더 없어지시네. 신문에. 대박이다. 홍보정책위원. 네, 변호사로 변신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 친구가 아직도 행군기를 못 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야, 홍보원을 아직도 이렇게 출입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근데 양 변호사뿐만 아니라 우리 왕준호 씨도 곧 아나운서가 될 예정이고요. 네, 정영훈 씨도 CEO로 변신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뭐 행군기 출연 또 모든 분 성공한 거 맞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행운기를 거쳐간 장병 여러분 다들 잘 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행군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준이는 성장하고 있어요. 빵의 매력을 그럼 한번 세 가지.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향기롭다. 저는 신별 매력 세 가지 한번. 근데 꼭 그렇게 신교대를 가야만 속이 우려내냐? 한 사람만 무서운 게 아니라 전 다 무서웠어요. 좀 미안합니다. 그동안 미안했고. 장병들의 아주 사소한 고민까지 귀 기울이는 행군기 비밀 행군 상담소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웰컴. 오늘 비행선 주제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입니다. 자, 첫 번째 고민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제가 분대장을 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분대장으로서 조금 편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싶은데 그럼 분대원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대희 형. 제가요. 네. 분대장이라는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더로서 분대원들을 일일이 다 챙겨야 되거든요. 네. 견장도 달고 어깨도 무거워지는 자리인데 분대장한테 필요한 자질이 뭘까요? 일단 분대장이라는 것은 우리 군의 하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제대를 이루는 가장 첫 번째 조직이거든요. 더군다나 전투 제대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조직 중에 그 첫 번째가 바로 분대입니다. 그 분대의 바로 리더가 분대장이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 육군에서는 더더욱이 그 분대장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분대장을 선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뛰어난 리더십, 그리고 그 리더 위에서 내가 다시 또 그 리더를 따르는 팔로우십, 그리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기희생적 솔선수범의 자세, 마지막으로 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투철한 충성심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 성장 드라마처럼 앞으로 쭉쭉 성장하는 모습을 분대원들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성장입니다. 지금. 본인 이름 말하는 게 너무 싫어요. 서비스 기준이. 네. 우준이는 성장하고 있어요. 네,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리더는요. 1위는 소통형 리더고요. 2위는 팀원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리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쁜 리더의 1위는 언행 불일치 리더고요. 2위는 권위적인 리더로 뽑혔습니다. 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이제 모두 부대에서 리더를 맡고 계시잖아요. 스스로 평가했을 때 나는 어떤 리더다라고 생각하세요? 기준이는
네, 기준이는 좀 어설픈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임관을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나이 차도 이제 장병들이랑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아직 어설픈 리더지만 성장할 리더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장. 저는 이제 법무관은 계급이 낮아도 그 참모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위진 때 법무실장, 법무참모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좋은 리더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다고 다 갖췄대.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 같은 리더가 되고 싶어서 항상 친구처럼 다가가는데 용사들이 그렇게 느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답변을 할게요. 부족하지만 냉정했던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좋은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솔직하시네요. 네. 네. 그리고 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계속 가는 거예요. 고3 때 제가 반장이었는데 자습 시간에 애들이 너무 떠들어서 앞으로 나보다 성적 높은 애들만 떠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반이 조용해지긴 했는데 저는 그때 기억이 너무 쪽팔리고 부끄럽고 숨고 싶고 이제 그리고 고3 애들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합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네, 많은 것을 잃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랑도 연락이. 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래서 리더가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오빠도 리더시잖아요. 팀에서 리더죠. 네. 팀원이 몇 명인데요? 2명 중에 리더. 아, 리더죠. 네. 형이니까요. 네, 참 신기하네요. 근데 고민 속 장병이 분대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일단 이렇게 많이 사주면 일단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 마트에 데리고 가서 많이 사주고 또 중요한 거는 같이 먹으면서 고민거리를 들어주는 거. 그러면은 좋은 리더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동네 편안형 느낌으로 다가가서 제가 같이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고 공감도 하게 돼가지고 그들과 진정한 전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분대장이라는 권위의식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동지니까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료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동네 편한 형, 누나 느낌으로 다가가면 좋죠. 뭐 여자친구나 잘 되나? 없으면 소개해줄까? 예? 이렇게 관심도 가져주고 편하게, 그래야 편하게. 후배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또 오히려 좀 과한 관심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차라리 좀 뭘 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좀 군대 외식 같은 거를 자주 하는 거죠. 근데 차라리 정식으로 리더의 덕목에 대한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분대장이 따로 받는 교육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우리 육군 같은 경우는 이제 분대장이 될 인원들을 대상으로 약 일주일 정도의 집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분대장으로서 내 분대원에 대한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밀 지도한 면담 기법이라든가 상담 기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분대장이라면 모든 분대원들보다 월등한 전투 기술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투 기술 토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훌륭한 분대장을 위한 덕목과 인격을 도모하기 위한 리더십과 그리고 도덕적인 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교과서적인 말씀이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네, 항상 솔선수범하고 형처럼 잘 챙겨주고 소고기도 사주고, 잘 놀아주고 어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남은 군 생활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고기 왔네요. 네, 두 번째 고민이 왔습니다. 그만 좀 튀어! 깜짝이야. 말할 때마다 얼굴에 침을 튀기는 후임이 있어요. 크래프트 케이크에 나오는 히트라도 아니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대화할 때도 계속 튑니다. 눈치를 주고 말도 해줬는데 여전합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너무 무서워. 텐션이 좋은 일 있어요? 이거 침 튀기려고 그런 거 네. 아니에요? 네, 맞아요. 컨셉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수미 씨가 잘 보여줬듯이 네. 진짜 제 얼굴에 막 침이 튄다고 생각하면 뭐 불쾌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주변에 이런 사람 혹시 있어요? 수미 씨 말고? 또 있어요 주변에? 항상 튀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열띤 토론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침이 튀는 경우는 저도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많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혼자 신나서 떠드는 걸 좋아하는 투머치 토커, 찬호박 유형인데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으면 항상 손등에 이렇게 침이 튀기는 분이 계셨어요. 펜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손등에 계속 침이 이렇게 튀어요. 근데 그분이 커피를 되게 좋아하셔서 커피를 마시다가 말씀을 하시면 가끔 갈색 침이 이렇게 똑똑 떨어져 있는데 그거 보면 선생님이라서 말씀도 못 드리겠고 이거 어떻게 책상 내려서 쓱 닦고 다시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바나나 우유를 마시면 노란 침이 뚝뚝 네, 떨어지는 침 때문에 곤란했었던 적 있나요, 김성규 의원님?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부대 행사 때 보통 제가 사회 역할을 좀 많이 맡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좀 많이 봤었는데 군부대 마이크는 대부분 검은색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게스트분께서 말씀하시고 저한테 마이크를 돌려받았는데 그 검은색에 너무나 선명한 흰색 이물질들이 묻어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넘겨받았을 때 이 침과 이 마이크의 거리를 계속 신경 써서 말했던 기억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모 역할을 하다 보면 참모장님이랑 같이 회의를 많이 하는데 참모장님이랑 가까이 앉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참모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침이 튄 거죠, 제 얼굴에. 그렇죠. 근데 튀었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참모장님 무안해 하실까봐 그냥 계속 그 묻은 상태에서 계속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받아 적어야 했던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 장동민 씨.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얘기를 하다가 침이 튀는데 침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덩어리성 침이냐. 그러면 좀 정말 짜증이 나는데 장동민 씨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아주 미세한 분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광범위하게 면적이 넓게. 분쇄가 되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초미세. 그래서 미스트처럼. 정말 장동민 씨랑 오랜 시간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고 나면 얼굴 전체에 미스트를 진짜 뿌린 것처럼 이렇게 도포가 되는 적이 좀 있어요. 이게 찍 나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말하다가 약간 엄청 큰 게 푹 날라오는 사람이 있어서 진짜 마주면 아플 정도로 찍이 날라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저는 개인기인데요. 네, 사실 제 침도 지저분한데 남의 침이면 더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찾아보니까 침 튀는 사람한테 추천하는 방법이 말할 때 일정 거리 이상을 떨어져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침을 이렇게 삼키면서 얘기를 하는 방법을 권하더라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침 튀는 사람을 컨트롤하는 법.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같이 당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가 돼보지 않고는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나도 맞았으니까 거리가 나도 할 수 있는 거리잖아. 유효 사정거리. 그래서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는 거죠, 같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지훈 법무관님은 평상시 그 운전 습관으로 볼 때 침이 튀면 바로 침튀!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세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운전 습관을. 사실 이제 같이 대화를 할 때 날아오는 침을 피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게 말할 때 피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는 이제 이 제작진한테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딱 한 분이 생각을 했는데 해외 미대에서 보면 그 과학수사대에 근무하시는 H 반장님 계세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항상 늘 비스듬히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늘 이렇게 견눈질하면서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세를 좀 취하면 언제든지 피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이런 암묵적인 자세가 그 후임으로 하여금 너 침 튀긴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발음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치과에서 쓰는 개국이 있잖아요. 개국이 끼고 발음 연습 시켜보면 침이 엄청 많이 흐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는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딴 신용을 하면 내가 순간 침이 튀었나 고 의식을 하니까 그런 부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침이 계속 튀면 세수하고 있어. 우산. 이 리액션도 괜찮잖아요. 아니면 아예 등을 돌리는 건 어때요? 얘기할 때 수민 씨한테 안녕. 잘 지냈어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그래도 침이 튄다. 그러면 장난으로 경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입 한번 쓱 닦으면서 너 나한테 간접 키스한 거 알아? 네. 침을 약간 느끼하게. 네. 아니면 요즘에 또 미세먼지도 많으니까 네. 그런 겸해서 이제 마스크를 선물해 주는 거죠. 후임한테 마스크를 선물해 주면서 말할 때 이제 신경 쓰이는 것보다 선물을 해줘서 좀 괜찮은 방법으로. 그거 있잖아요. 침 이렇게 투명한 왜 마트 가면 조리하시는 분들이 쓰는
여기 턱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거를 선물하는 거. 노골적이야. 좋다. 직접 볼 수도 있네요, 눈으로. 얼마나 네, 튀었나. 얼마나 튀나. 비커도 뭐 그래요. 뭐 어찌됐든 같이 남은 군 생활을 해야 하는 후임이니까 팀 때문에 너무 토라지지 말고 저희가 말한 방법대로 해보시고 또 곤란하면은 또 연락 주세요. 자, 다른 장병 여러분들 고민 있으면 저희 행복이 SNS에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 이건 어떻게 해야 해?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인권 3단 고민 들어볼게요. 네,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뭡니까? 먹는 걸로 서럽게 하는 거죠. 먹는 걸로.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그 사연인데 일단 고민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군 인권의 돌풍을 일으킨다. 슬래피 더 센세이션. 슬래피 더 센세이션. 슬래피 슬래피 더 센세이션. 얼마 전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부대에 드디어 프랜차이즈 빵집이 생겼습니다. 평소 빵 덕후였던 저는 미리 빵킬 리스트도 작성해두고 전날부터 빵 먹을 생각에 금식도 했지요. 와. 그러던 어느 날 대단하다,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빵을 사려고 집는 순간 누군가 저를 맞더군요. 지금 이 빵은 수량이 부족해서 간부만 사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며 저 구석에 있는 비행기 빵을 사랍니다. 이 무슨 말인가요? 누구에게나 빵을 고를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간부나 용사나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건 똑같은데 제 입은 입도 아닌가요? 나도 좀 먹고 싶다. 많이 서운하셨습니다. 지금 너무한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너무 서럽겠다. 진짜 충이죠. 빵을 먹는데 계급이 사실 무슨 상관이에요? 네. 빵이 보급 시장도 아니고 돈 내고 사 먹는 건데 그거를 못 그러니까요. 먹게 해? 네, 그러니까요. 또 여기 빵을 좋아하는 브래드 씨 계시잖아요. 윤기준 소희님, 빵의 매력을 그럼 한번 3가지 얘기할 수 있나요? 일단 아름답다. 그리고 사랑스럽다. 그리고 향기롭다. 이 3가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의 친구의 매력 3가지 한번. 착하다. 자, 아무리 간부라고 해도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매력이 많은 빵을. 자,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인권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근데 진짜 또 신기한 게 부대 안에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해요. 맞아. 이건 제가 몰랐던 It's Sick Time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프랜차이즈 얘기 같은 경우는 육군이 아니라 공군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동기들한테 물어봤어요. 프랜차이즈 뭐 있냐? 너네 부대에 뭐 있냐 했는데 그 배뜬킨 라빈스? 뭐야, 다 얘기하네. 그 31가지 아이스크림 있는 데도 있고 대박이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부대 안에 있다고요? 네, 부대 안에 있고 또 그 스타 땡스 별다방 가죠. 저 근데 진짜 궁금한 게요. 그러면 부대 안에 있는 프랜차이즈는 가격이 싼가요? 아니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윤소인의 부대에는 프랜차이즈가 뭐가 있나요? 저희 부대에는 땡디아 땡디아 커피 프랜차이즈고 그리고 전지현 씨 뭔지 알아? 치킨집. 네네 땡HC 근데 대박이다.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미군엔 많죠. 그럼요. 맞아. 별다방, 더널드, 그리고 버거왕, 버거왕, 다 있다 진짜. 김밥 천국. 거기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없어요. 오히려 그게 없네. 한식이 없어요. 오히려 미군이니까 미군 브랜드. 그래서 다른 분은요? 부대에 뭐가 있어요? 아니면 있었으면 하는 거, 생겼으면 하는 프랜차이즈사. 저희 육군 같은 경우에는 영내에 그런 게 없어서 땡도날드 아니면 엄마 손길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아마 엄마 손길. 엄마 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매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인권교육을 부대에 다니면서 여러 부대를 가봤는데요. 어떤 부대에는 유명한 편의점 있잖아요. 네. 편의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PX가 아니고 와. 편의점이 들어와 있는 저희 거예요. 부대도 편의점 있어요. 땡S25C 네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떡볶이. 그렇죠. 맞아요. 이번 고민은 진짜 조금 배부른 고민이기도 한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장병들에게 우리 부대에 생겼으면
하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우선 후보부터 보실게요. 네. 이름만 들어도 먹고 싶다. 우리 부대에 생기면 냄새만으로도 황홀할 것 같은 프랜차이즈는 자, 엄마 손길 M 햄버거, 그다음에 파리인도 반한 빵맛 P 베이커리, 그리고 짬뽕 국물이 죽이주 하는 H 중국집, 그리고 아까 말한 전지현 씨가 광고하는 B 치킨. 네 가지가 후보입니다. 네, 보기만 해도 진짜 너무 행복해지는 메뉴들인데요. 저 후보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곤욕입니다. 자, 힘든 선택을 한 장병들의 설문조사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너무 힘든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을 맞춰야 되니까 각각 장병들이 선택했을 1위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햄버거가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훈련하다가 햄버거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럼 뭐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저는 중국집. 오, 저도요. 네. 이유는 그냥 없어요. 그냥 개인 취향이라죠. 짬뽕 너무 좋아해서. 저는 비치킨. 신우님이잖아요. 그렇죠. 신우님이 인정. 최고잖아요. 그렇죠. 비치킨입니다, 무조건. 네. 일단 저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저도 수민 씨와 김대임 씨님과 의견이 같은 중국집을 선택을 했고요. 네. 나머지 세 개는 사실 PX라든가 식당에서 맞아요. 조달 가능한 메뉴고 그 퀄리티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네. 네, 저는 엄마 손길 햄버거를 택했는데 이유가 그 햄버거를 먹으면은 내가 도심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시골에는 햄버거집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중국집이나 빵집, 치킨집은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햄버거를 먹고 있으면 아, 여기가 군대가 아니고 나는 서울에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중국집인데요. 왜냐면 햄버거도 일리는 있는데 햄버거는 나오잖아요. 군대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맛이 군대리아도 다르죠. 있네요. 아니요, 군대리아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죠. 그러니까 굳이 저게 있을 필요가 없고 당연히 짜장면. 왜냐면 내 짜장면의 그 향기는 맞아. 이게 이렇게 맛을 흉내낼 수 없는 거라서. 저는 윤기준 소희랑 같은 생각에 엄마 손길 햄버거. 일단 라인업 4개 자체가 보기만 해도 설레고 오해를 가릴 수 없긴 하지만 햄버거, 치킨 이런 것들은 사에서도 맛있는데 군대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생각이 맞았을지 결과 확인해 볼게요. 네. 우리 장병들이 야, 저기서 맞네 찍겠다. 치킨 잘생겼다. 이유가 없습니다. 제일 맛있어서. 그렇게 뭐 야, 또 톡으로. 그러니까요. 적응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세상이 보내. 그치, 맞지? 그치, 친우님인데. 냉동 치킨이랑 또 비교가 되니까. 짜장면이 안 나오고 중국집 음식이 다양합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햄버거가 압도적이네요. 이야, 13명이 네. 우리 부대에 생겼으면 하는 프랜차이즈 1위는 43.3%의 표를 받은 M 햄버거. 역시. 그리고 H 중국집 같은 경우는 2명, 단위 2명 선택을 했어요. 의외로 네. 꼴찌네요. 여기서 표가 더 많이 나왔어, 4표. 근데 저 중국집을 선택한 장병 2명의 의견을 보면은 아이디 별풍선 장병은 다양하게 음식이 많아서 라고 합리적이에요. 네. 그리고 치킨이랑 햄버거가 막상 막하였잖아요. 그런데 햄버거가 선택된 데는 이유가 아주 현명하게 있었습니다. 자, 아이디 저녁날 안 보임 장병님은 버거 안에 닭고기만 빼서 먹으면 치킨이다. 라는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심정으로 그럴 수 고른 있죠. 거죠. 네. 자, 근데 이 와중에 아이디 BJ 킹기훈 장병은 소떡이 없네 라면서 메뉴에 대한 확고한 취향을 또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고민을 해결해 봐야죠. 부대 내에 있는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인기빵을 못 사게 하는 건 이건 어떤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용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등권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빵을 먹는 거는 간부나 용사나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간부라고 해서 특히 선호하는 빵을 먹도록 해줘야 될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간부들을 위해서 용사들이 구매할 수 있는 빵의 수량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일
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차피 돈 주고 사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간부가 제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충성마트를 이용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닙니다. 절대 좀 없었고요. 제가 그동안에 군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충성마트의 주 고객은 우리 장병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사가고 그들이 먼저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간부들이 먼저 예약해서 사가는 경우는 절대 없었습니다. 네. 차별이라기보다는 간부의 경우는 자기 요구사항을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비스를 내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군대에서나 계급이 있지 가게에 들어가면 다 똑같이 손님이잖아요. 다 똑같이 돈을 내고 다 똑같이 왕이죠. 네, 그렇죠. 다 똑같이 손님인데 그 부대 내에서 특권을 원한다면 그거는 참 난감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상황은 인권 침해라는 게 명백해졌어요. 네. 자,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소한 고민에서 나왔듯이 침을 튀기면 될 것 같아요. 빵에다가. 빵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빵 앞에서 이걸 얘기하다가 지금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죄송합니다. 사시지요. 그러면 침 너무 많이 묻어서 자네가 먹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무조건 사야겠네요. 그럼요. 튀겼으니까. 네. 근데 차라리 빵집 주인한테 얘기해서 더 많이 만들어달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간부는 퇴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가서 사 드시고 안에 있는 안에서 고생하는 간단하네요. 용사들에게 음식을 좀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인기가 많은 빵이라면은 당연히 그 가게에서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 빵을 더 많이 내놓게 되고 그러면 저절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엔겔 지수는 요즘 어때요? 좀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그냥 쏘쏘? 잘 피해가네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제 군대에 들어와 있는 모든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첫 번째로 걷는 고충이 바로 수요와 공급을 못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부대 생활 하다 보면은 부대 일정과 또 어느 때 수요가 제일 많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자동적으로 맞춰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이 빵집 주인분도 되게 황당할 것 같아요. 장사를 그냥 하고 있는데 간부가 병사한테 이 빵 사지 말라고 하는 거야. 사지 마. 이거 조금밖에 없어. 이거 간부가 먹어야 돼. 넌 사면 안 돼. 넌 딴 거, 맛없는 거 사. 이상한 상황이죠. 맞아요. 주인 입장에서. 네,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 프랜차이즈 업체가 없는 부대가 더 많은데 이 프랜차이즈가 없어도 그 맛을 즐길 수는 없을까요? 그런 특제 소스들 있잖아요. 그거를 사서 요리를 하면 그 맛이 비슷하게 나는데 뭐 불닭볶음면 소스, 네. 굴 소스 이런 거를 좀 잘 넣으면 어떤 음식에 넣어도 맛있죠. 너무 맛있죠. 아마 우리 김대현 씨가 우리 슬리피 씨 기억하시죠? 맛다시. 네. 예. 맛다시라는 그 소스라는 건 사실 고추장 소스인데요. 그 제조 과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다진 소고기를 부대로 볶아가지고 고추장과 합성한 거예요. 굉장히 달콤하고 그것만 먹어도 고기를 먹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달콤합니다. 설탕을 넣기 때문에. 밥에다가 맛다시 소스를 쭉 뿌린 다음에 참치를 그냥 통째로 부어버리면 참치 기름과 혼합이 되면서 매콤 참치 덮밥이 돼요. 맛있어. 네. 진짜 맛있어.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참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밥에다가 다시 맛다시 소스를 부은 다음에 스팸을 사가지고 숟갈로 스팸을 숭숭숭 퍼요. 그렇게 비비면 스팸 비빔덮밥이 되는 거예요. 몸에 좋진 않겠네요. 당연하죠. 맛다시를 뿌려서 다 예. 필요 없고 예. 그냥 그 김이랑 김이랑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군인들이 칼로리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금방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아영 씨 먹으면 안 되고요. 네. 그게 생각이 많이 나서 네. 전역하고 나서도 많이 사 먹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맛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안 나요. 부대 거기 내에서 안에서. 먹었을 때 그 그럼요. 맛이 밖에 나서 뭔가 네.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네, 프랜차이즈가 없는 부대에도 행복한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It's 시국 타임! 네, 여러분. 새로운 올해부터 자율 운영 부식비 제도가 신설된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지은 법무관님이 소개해주세요. 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율운영 부식비 제도라는 건 뭐냐면 부대 자체적으로 군에서 보급하지 않는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장병들이 선호하는 다양하고 맛있는 메뉴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식재료가 장병들의 밥상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우리 김태훈 교관님은 그럼 시국도우미 잘렸어요? 요즘 좀 잘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초심을 다시 찾는 마음으로 오늘 기가 막히는 오자 정리 한번 기대해 볼게요.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오자 정리를 한번 아주 단순해요. 오늘은 빵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네. 오늘의 오자는 바로 브래드 피트입니다. 브래드 피트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네.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생각해 보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빵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오자로 해야 됩니까? 네. 아 저도 오자로 해야 돼요? 그러면 빵 앞. 살려야 한다 기준. 살려야 하느니라. 부담 주네요. 그냥 빵 앞에 평등하면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빵 앞에 평등. 네, 빵 앞에 평등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잘라주시고 제가 말한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장병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행복이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내 아들, 내 동생, 내 남친이 가는 그 부대. 부대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시작! 베이스캠프 나와라 오바! 이제 첫곡 잘 맞아요.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네. 자, 지난주까지 총 2주에 걸쳐서 구사단 백마부대 기초편이 방송됐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날입니다. 팩트 체크하는 날. 네, 맞습니다. 구사단 백마부대와 관련된 소문과 궁금증에 대해서 팩트를 검증하는 날인데요. 네. 제가 잠깐 조사해본 결과 구사단이 유명한 부대라서 그런지 카더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팩트 체크 시작해볼까요? 베이스캠프 나와라 오바. 신병들 명품이네. 네. 백마부대가 명품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시설이 아주 좋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유능한 간부와 조교들이 있다는 점이 백마 신병교육대대가 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품 시설. 샤워실. 엄청 좋다. 저희는 넓은 깨끗하네요. 샤워실과 쾌적한 공간을 활용해서 깨끗하네. 인원들이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고 또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아주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술을 본 적이랑 비슷하게 생겼더래요. 원래 정수기 한 대 있고 이렇거든요. 드세네요, 드세. 지금 훈련병들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해서 인원들이 자발적으로 세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에는 에어컨이 설치가 다 각자 되어 있고 뭐야 저거? 공기청정기? 에어컨인 것 같은데? 최신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또한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어서 인원들이 맑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좋아요. 대박이다. 무풍 에어컨. 저거 찍고 철수한 거 아니죠? PPL 아니죠? 주원이 좋았어. 와. 유성우 너무 잘생겼어. 진짜 너무 좋아해. 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지금 잘생긴 있는 거야? 뭐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목병장이? 잘생겼어. 아, 이 부대에 있어요? 아 진짜? 지금? 오! 저희 이거 봤었죠.
오늘 굉장히 맞네. 출연하나요, 옥택연 씨가? 어떡해. 진짜 여기저기 다 있다. 군대 예절이라는 것들을 본인이 직접 생각해요. 우와 대박. 그걸 정말 진짜 잘생기고 멋있으시다. 뭐 다들 외모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합니다. 그분과의 일화는 이제 같이 일을 하다가 저희가 살짝 지칠 때 같이 PX를 멋있게 데려가 줍니다. 정말 멋있는 분입니다. 나도 데려가줬으면 사람이 좋겠다. 진짜 좋은 사람. 다들 몸도 좋고 운동도 잘할 것처럼 다 믿고 계시지만 헬스는 잘하지만 축구는 잘 못합니다. 인간적인. 개발까지 한 세모발 정도. 세모발? 세모발. 캡틴 코리아가 계신다고 들었는데 여기 계시나요 아직도? 옥태견 병장은 전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자리에 없습니다. 벌써 제대하셨군요. 언제 오셨지? 저렇게 했구나. 좀 늦었네. 아우 아깝다. 맞네. 예, 맞습니다. 저희 조교들은 사격, 체력, 정신전력, 그리고 조교 자격 인증평가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근데 이 조교들 역시 캡틴 코리아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인원들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병 김돌입니다. 신교대에서 태권브이를 맡고 있습니다. 라라라라 로봇이야 라라라라 태권브이. 상명 김철입니다. 저는 신교대에서 옵티머스를 맡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설마 그 옵티머스 프라임? 백마신병교육대대 막내 조교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일병인 민호입니다. 저는 백마신교대에서 분홍의 아들을 맡고 있습니다. 소는 누가 키워? 소는? 분홍이야. 대대 팔굽혀펴기 왕인 만큼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전부 100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개. 윗몸! 상승 백마의 정신으로 항상 승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꼭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뽑힌 신교대 탑5 육군 탑5도 끄떡 없습니다. 구사단 신교대 화이팅! 시작! 오. 빠르다. 빠른 거죠, 이거? 엄청 빠른 거죠? 이건 빨리 가면 저게 그대로 가면 그쵸. 엄청난 거죠. 끝까지 계속 가면. 내려가야 되는 거야? 너무 힘든데요? 치기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쵸. 저렇게 안고 있으면 되게 코파실 해줘, 외쳐. 과연 80개. 과연? 다 100개를 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86개 했습니다. 106개 했습니다. 101개 했습니다. 88개 했습니다. 86개 했습니다. 그쵸. 바로 팔굽혀펴기 갑니다. 이거 힘들어. 이것도 되게 빠른데요? 우와, 대박. 우와. 여자 이전에요. 우와. 이번에도 100개 해야 되는 거죠? 진짜 빠르네요. 제가 지금 5개 하거든요. 최고네. 그러면은 고개를 들어야 돼요. 머리 무게가 크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해야 돼요. 7, 6, 5, 4, 3, 곡소리 나오죠, 곡소리. 1. 진짜 열심히 한다. 2분? 72개 했습니다. 115개 했습니다. 117개 했습니다. 101개 했습니다. 이번엔 다 112개 했습니다. 다 100이 다 넘었네. 이야. 조교라면 당연히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이 받침이 돼줘야 이걸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처음 오는 훈련병들인 만큼
되게 낯설고 적응하지 못하는 훈련병들이 있는데 인내를 갖고 그런 훈련병들을 잘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멘탈 중요하죠. 조교들은 훈련병들보다 30분 일찍 일어나고 30분 늦게 자고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챙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전불태 상승백마 부사단 신병교육대대 명품조교 화이팅! 화이팅! 멋있다. 멋있다. 좋습니다. 아, 진짜 멋있고 다 좋은데 저만 아쉬워요. 오태경 병장 못 본 거. 그러니까요. 너무 아쉬워. 진짜 기간이 아쉽죠.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니 근데 꼭 그렇게 신교대를 가야만 조교를 해야 되냐? 질문입니다. 질문이었어요. 진짜 연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천상 래퍼. 백마 신교대 앞에는 이제 명품이라는 단어가 수식어가 이렇게 붙는다고 하면은 네. 사실 조교 앞에는 악마가 붙잖아요. 네. 아, 그렇죠. 조금 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이 훈련병들한테는 그리고 다들 훈련소 시절에 굉장히 무서웠던 조교들이 있지 않았나요? 꼭 한 명씩은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우, 저는 다 무서웠어요. 아, 진짜요? 예, 누구 딱 한 사람만 무서운 게 아니라 저는 다 무서웠었어요. 예. 저희는 이제 후보생 시절에 그 교육을 받다 보면은 일반 장병들이 저희를 훈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직접 막 엎드려라 이렇게 명령은 못 하니까 계급이 차이가 있어서 근데 엎드려 있으면은 계속 옆에 와서 똑바로 안 합니까? 후보생 똑바로 안 합니까? 이러면 뭐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계속 누군지도 모르겠고 네,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학군단 시절에 한기수 선배가 훈육을 한 적이 있는데 원래 제일 무서운 선배는 한기수 선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선배한테 호되게 많이 깨닫고 배웠습니다. 한기수라는 분이 되게 무서웠나요? 두기수보다 한기수가 한기수였네. 기수 씨.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불편하게 좀 앉아 있는 사람이 저인데요. 좀 미안합니다. 그동안 미안했고. 6.25 조교 오래 하셨다고. 예, 이런 분들을 호되게 교육시키고 좀 많이 했던 게 저였고. 또 사실 그 생활하면서 협박도 많이 받아봤고. 맞아요. 협박까지요? 나가서 보자. 나가서 보자. 했고. 악마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저 때는 그보다 더 큰 표현이 재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때문에 행복이 때문에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난 멈추지 않는다는 별명이 있었다. 근데 그 당시 19년 전에 정말 열애에 불타는 하사 시절에 이런 소위분들 그리고 또 장교분들, 장병들 왔을 때 좀 많이 심했던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또 그분들이 그만큼 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잘 됐을 거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습감정 잊어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 절대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군은 많이 발전했고 제가 또 인권 교관이 됐기 때문에 급포장 그런 게 없으니까 꼭 잊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태영 교관님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개로 제보해주세요. 아, 진짜 게시판 네.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인권 교관을 할수 있나 시작해서 서버가 멈추겠죠. 인권 교관의 뭐 과거가 낱낱이 드러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네, 오늘부터 원우원 피해자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다른 어떤 훈련소보다 백마 신교대 시설이나 환경이 진짜 명품인 거는 인정하시겠죠? 네, 일단 뭐 그동안 시국에서 말로 듣기만 했던 건조기와 맞아요. 공기청정기가 있는 것도 그렇고 장병들 목마르면 마시라고 업소용 냉장고에 생수 꽉 찬 거 봤죠? 시원한 생수. 업소용 냉장고. 네. 와, 백마 신교대가 명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조교님들이 특급전사 체력 테스트 기준을 가뿐히 넘기셨잖아요. 저렇게 체력 엘리트만 모였는데 명품 조교 인정해야죠 우리가. 조교님들 특급 체력이야. 아, 눈빛 연기는 좋네. 네. 대사가 안 돼서 그렇지. 아, 요 눈빛 연기는 좋아요. 네. 자, 명품 백마 신교대 팩트 체크를 했으니까 이제 다음 팩트 체크로 넘어가야겠죠? 다음으로 검증할 카더라는 뭐죠, 수미 씨? 네, 명품 백마 신교대가 배출한 인원들이 가는 부대에 대한 카더라가 있어서 네. 직접 검증에 나서봤습니다. 네. 베이스캠프 나와라 오바. 안 됩니다. 여기는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그렇지, 통제구역이지.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들은 출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좀 잘못 깔린 것 같은데요. 아, 이상훈 PD가 키가 상당히 크네요. 수미 씨도 갔다 왔네요. 우리 임진강 대대는 육군 유일의 강한 접적 부대입니다. 다른 GOP 부대들과 동일하게 경계 작전을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감시 장비하고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경계 작전을 수행을 할 때는 땅에 떨어져 있는 휴지도 줍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만큼 경계 작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대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바로 경계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야 군장 검사를 시작하는데 이게 뭐예요? 야간에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적 침투나 이런 거를 한 번씩 확인해 줄 때 쓰고요. 그래서 초소 근무 중에는 계속 목에 걸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철책 정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철책 정밀 점검을 통해서 적이 혹시라도 철책을 달성하고 침투한 흔적이 있는지, 굳이 적이 아니더라도 이제 월북자나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철책과 방망이 있는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바퀴랑 시어의 기상도와 같이 특기사항은 따로 없어. 항상 방심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긴장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력이 좋아야지 초소 주변에 무슨 소리가 나면 바로 투입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오감 같은 게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라섹 수술을 해서 시력이 1.2인데 2.0 이상의 시력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편을 잘 보려면 높은 시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 시력 테스트 진짜 하는구나. 실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아닌데? 순발력 아닌가요? 백마! 건전지. 땡. 백마! 구두약입니다. 오, 맞나? 이거 위장 크림 아닙니까? 뭔가 보이긴 보이네. 저런 넓적한 거 보이는데. 진짜 안 보인다. 저거 어떻게 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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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마! 선글라스. 백마! 저거 잘하는데 까먹었대. 구두 소리입니다. 아, 맞나 보다. 구두소. 면도기. 면도기. 시계? 선글라스 같은데? 면도기. 아 틀렸지 약간. 고무링. 소리가 너무 걸려. 면도기. 정답. 뭐야 답이? 아니야. 면도기 맞잖아. 면도기 맞았어. 저걸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면도기. 아 면도기. 아. 백마! 저거 왜 하는 거야? 다시. 아이스크림 같은 거. 비슷해. 아이스크림 같은 거 같은데. 맛다시. 맛다시 맞아요. 요즘 고무링 필요 없는데. 어이? 너무 작은데? 빨간색 뭐 있는데? 별사탕? 하리보 젤리 곰돌이 하리보 젤리? 색깔 빨간색 뭐 빨간색이 있고. 야, 이거는 신기하다. 그것도 제일 뒤에서. 이야. 어떻게 봤지? 아, 이게 마침 장병들이죠? 왕중왕전. 도대체 뭘까? 안 보여? 저안 생기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안 열어주신 것 같은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양심이 너무 심하잖아. 뭐야? 엄마. 조청기. 쟁마. 만보기 아닙니까? 스타워치. 이야. 만보기? 진짜? 만보기? 만보기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맞췄을까 진짜. 만보기 착용한 채로 경계 근무를 서는 장병들인 거죠? 저 얼마나 걸었을지. 8,160. 와. 아니요, 만보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한국인 하루 평균 걸음수가 5,755보거든요. 아. 거의 한 1.5배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은 것도 아니고 한 번 걸을 때. 2시간? 2시간? 네. 우와.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갑자기 종아리? 아, 두께를 다 되는구나. 종아리 두께. 종아리 두께. 다들 날씬한데? 이거 인권 침해 아니에요? 야, 뜨겁다. 아니, 본인들이 동의했으면 예, 괜찮습니다. 조만간 알을 까고 나오겠네요. 새가. 성인 남자 평균 종아리 두께가 38.5라고 해요. 여기는 아, 평균 38.8. 0.3이 두껍네요. 되게 가늘어 보이던데. 강 근처라 바람이 좀 차게 부는데 어디서든 투입할 준비가 있어야 돼서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내심? 저게 뭐죠? 설마. 지향. 아, 저 너무 쉬워. 설마. 줄넘기. 시작. 아, 그래도 양말을 신었네. 저 친구 상당히 건강한 친구입니다. 발이 아프지만 인내심이라는 단어 하나에 꼭 참고 견뎌냈습니다. 이상입니다. 훌륭하다. 시작. 일곱 여덟 아홉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진짜 200. 저 친구가 찰감하고 될 와, 잘했다. 양말에 뭐 넣은 거 아니에요? 양말에 뭐 넣은 거. 와, 잘했다. 특급 전산에 상 줘야겠네. 상 줘였어. 우와, 51. 시작. 너무 아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아. 오케이. 우와. 요령이 있네. 요령이 있어요. 약간 박수를 치는 네,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많이 했다. 아, 서른아. 시간 수업 완벽한 10초 100번. 든든하네요.
이야. 네. 사실 기초편에서 잠깐 봤던 그 KCTC 훈련 연습하는 것만 네. 봐도 백마부대 장병들 체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종아리 두께도 그렇고 걸음수도 그렇고 다 평균 이상이라고 하니까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훈련도 하고 경계 작전하느라 늘 긴장 상태로 있어야 하지만 백마부대 생활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런 힘든 부대 생활을 버텨줘서 정말 대견하고 저희가 든든합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주에는 백마부대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또 알 수 있을까요? 네, 혼자서 열심히 사는 것도 힘든데 주변 사람들의 화, 삐침, 싸움으로 인한 감정 소모로 힘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다음 주 백마부대 엔조이 편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인의 화,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풀 코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백마부대 기대되네. 마지막 편 기대할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수미 씨. 네. 자, 건강하고 열린 병역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정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자, 견해 행군.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골이가 심하면 사실 본인 건강도 문제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코를 골지 않아요. 네. 근데 주변에서는 많이 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살이 찌니까 코에도 살이 쪘는지 코를 골게 되더라고요. 베개 높이 이렇게 조절해 준다거나 또는 고개를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서 물론 아예 진급 시험에 이런 항목 추가되면 난 무조건 진급이다.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는군요. 누가 낀 적이 있었어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갔어야만 속이 후련했네. 맘맘맘마. 이거 몰라요? 맘맘맘마. 자, 지금 공개됩니다.